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5주차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긴급피난의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 강아지는 100만원짜리가 산책 중에 도사견에게 물릴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 도사견을 죽였다 한 경우입니다. 다만 내 강아지는 100만원짜리고 도사견 강아지는 30만원 상당의 도사견이었다고 합니다. 이때에는 긴급피난에 해당돼 가지고 위법성이 없다 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신을 계속할 경우에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고 기형아 또는 불과를 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서 산부인과 의사가 부득이 중절 낙태 수술을 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서 위법성이 없다라는 대부분의 판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고인이 강간을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반항을 하자 그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 결손의 상해를 입혔다 하는 경우죠. 이때에는 긴급피난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나 이러한 상해 관련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는 그런 판결도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의 네 번째는 자구행위입니다. 자구행위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침해당한 때에 공권력의 발동에 의하지 않고 자력에 의해 그 권리를 구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법상의 자력 구제와 같은 개념이죠.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존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재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자구행위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강제적 추심을 채권을 추심하고 이를 위해서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이런 것은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 토지가 사도로 이용되어서 통행인과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죠. 이미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는 토지는 자기 토지라 손치더라도 그 토지에 구덩이를 판 행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구덩이를 판 행위는 자구행위로 볼 수 없다 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책임성이란 당해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말합니다.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는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이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라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이 없을 때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나 심신 상실자 등은 책임 무능력자로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다른데요. 형사 책임은 국가적 제재에 의해서 행위자를
벌하는 것이나 민사책임은 개인의 손해의 공평한 보상이 목적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런 것이죠. 그리고 형사책임은 책임주의 관청이 요청되고 민사책임은 위험책임의 원리와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죠.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의만 처벌하고 과실은 감경 또는 면제하지만 민사책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 무능력자에는 형사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 미성년자라고 그럽니다. 중학생이죠. 중학교 한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어쨌든 중학생을까지를 형사 미성년자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책임 능력을 전제로 한 형벌은 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년범에 의한 보호 처분은 가능합니다. 최근에 14세 미만의 자들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폭행이나 음주사고, 음주교통사고 등을 종종 일으키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 연령을 낮춰야 된다든지 하는 주장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죠. 어쨌든 현행 법상으로는 14세 미만의 자는 처벌할 수 없다 하는 얘기죠. 책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 심신상실자도 책임 무능력자입니다. 심신상실자라 함은 심신장애로 인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정신병 같은 계속적인 장애 요인뿐만 아니라 실신, 마취, 만취 등 일시적 장애 요인도 포함합니다. 이들은 책임은 조각되나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은 치료, 감호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정 책임 능력자에는 심신미약자하고 농아자가 있습니다. 심신미약자는 심신장애 정도가 심신상실자보다 좀 약한 경우이죠.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 그리고 농아자는 청각과 발음에 장애가 있는 자, 이들의 행위는 형을 감경합니다. 심신장애의 정도의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토대로 법관이 합니다. 다만 감정서는 판단 자료일 뿐 법관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신 분열 증세와 방화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으로 말미암아 불과 6일 안에 8차례에 걸친 연속된 방화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미약자로 인정할 수 있다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음주 사고와 관련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피고인이 음주를 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유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사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다음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 판결이 한 경우인데요. 피고인이 간질병 발작이 심화되면서 편집성 정신병을 갖게 되었다. 피해 망상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이 단순히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가문의 역적인이 죽여야 한다는 심한 망상 속에 빠져서 아들을 살해했다 하는 경우죠.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했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경우입니다. 다만 사회보호법에 의한 치료 가문은 선고할 수 있다라는 선고를 했죠. 다음 이제 법률의 착오 경우인데요. 자기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서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서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을 하고 그렇게 인식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의 거래 허가 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단순한 그 법률의 부지이다는 것이죠.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이다. 법률에 의해서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거죠. 그리고 관련 사례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한 가지만 들어보기로 하죠. 관계당국이 유권 해석을 잘못했을 경우에 이를 믿고 한 행위는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또 그렇게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미숫가루 제조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허가 대상이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관계당국의 유권 해석을 의뢰했더니 관계당국에서는 허가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공문을 하달하였고 이를 믿고 미숫가루를 만들어서 영업을 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있어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라는 그러한 판결이죠. 기대 가능성은 행위 시의 구체적인 사정으로 보아 행위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적법 행위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책임 능력과 책임 조건이 있더라도 그 행위 외에 다른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기대 가능성을 판단할 때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 가능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형법 제12조에 의하면 강요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등에 대한 유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서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 간의 범인 은닉, 증거인멸 행위 등은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군용물을 불법 매각한 것이 상사의 지시에 의한 매각이라 하더라도 그 같은 지시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또는 자기 또는 친족에게 유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는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라는 판결입니다. 어로 작업 중 납북되어서 북한 지역에서 한 찬양 고무 행위는 살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니까 강요된 행위이다.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그런 판결이 있고요. 또 반대로 자유로 월북한 경우에는 어로 작업 중 북한 지역을 알고 자유로 들어간 자가 그 기관에게 체포된 후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북한에 알려준 경우에는 자의로 북한에 탈출한 이상 그 구성원과의 화합은 예측했던 행위이므로 강요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라는 판결이죠.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봤나요? 나이트클럽 주인이 수학여행으로 온 대학생 3학년 단체 중 일부만 학생증을 제시받아 성년자임을 확인하고 입장시켰지만 그들 중 한 명이 미성년자가 있었던 경우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이 학생 중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해서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범죄의 일반 이론을 공부했죠. 정리해 볼까요? 범죄의 뜻과 성립 요건을 공부했어요. 범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법으로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다 라고 했죠. 그리고 범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위법해야 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재 개그 3탄입니다. 소가 불에 타면 뭔가요? 탄소입니다. 소가 죽으면 뭔가요? 다이소래요. 자,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